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청주외고 자기 주도적 학습 문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8번부터 풀어 나갈 텐데요. 문제 18번 보시면 방정식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가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말이 나올 때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해달라 라는 건 제가 요거 훈련을 하라고 했었죠. 항상 함수로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번역을 하세요. 방정식이 요거가 한 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함수 y는 요 3차 함수랑 y는 k가 그렇게 돼서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와 그리고 y는 k가 자, 서로 한 개의 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 교점이 있는데 교점에 그 x좌표가 양수인 거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음수 두 개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만족하도록 이렇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이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지금 찾아볼 거기 때문에 자, 이 두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그리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걸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그릴 때 가장 좋은 거는 자, 이 도함수를 구하시는 게 제일 좋죠. 도함수 구해보시면 fy''은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다. 이 말인즉슨 이거는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요.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다. 그림적으로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그려보시면요, 성심성의껏 범위 제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함수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극대, 극소 이렇게 올라가게. 자, 그랬을 때 x축, y축도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자, 우선은 그 y축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0이 있겠죠. 0이 있을 테고 여기가 y축일 테고요. 다음에 이 함수가 요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그 x가 0일 때 y도 0입니다. 그래서 여기 x가 0일 때 y 값도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이 바로 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런 위치 관계를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이랬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제가 여기다가 y는 k도 같이 그려볼게요. y는 k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y는 k입니다. 자, y는 k를 그릴 텐데 y는 k가 이 함수 3차 함수와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위치가 요 밑에 있으면은 양수 두 개에다가 음수 하나여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이렇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지만 음수 두 개 그리고 양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x좌표가. 그래서 요 y는 k는 요 사이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여기보다 더 벗어나서도 안 되고 오로지 여기에서만 놀아야 된다. 자, 그러면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요 극대값보다는 작아야겠죠? 극대값보다는 작아야겠죠? 요 극대값보다는. 그래서 극대값을 찾으러 갑시다. 극대값은 언제예요? 극대값은 지금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값이니까 자, 찾읍시다. f-2 값 찾읍시다. 자, f-2는
f-e 요 함수를 f라고 생각할게요. 요 함수를 f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2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가 나오게 될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요거 계산하시면 20 나옵니다. 따라서 극대값이 20이었으니까 네, y는 k에서 k는 0과 20 사이에서만 놀면 됐었다. k는 0과 20 사이에서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k는 0부터 20까지다 이렇게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19번. 두 함수 fx가 3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부등식 fx가 3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 성립을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선 요 부등식을 옮겨다 적어 봅시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k고요, 얘보다는 3gx가 더 작거나 같다. 즉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0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식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던 우변에 있는 거 다 왼쪽으로 보내주고요, k만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 주시면 식 정리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0이고요 이게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자, 이번에도 부등식을 함수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함수 두 개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등식 나와 있는 거에서요, 얘를 y는 fx라고 합시다. 이거 hx, fx가 지금 사용되고 있으니까 hx는 이런 함수고, 그리고 요거는 y는 k라는 함수다. 이렇게 두셔서, 자, 이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y는 k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4에서는. 그러면 그림 hx의 그림도 그려보고 y는 k의 그림도 그려보면서 좀 파악을 할게요. 자, hx의 그림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h'x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h'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거는 3,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그림을 그려보시면 h'x는 마이너스 1, 3이 되어서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요, 이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다 그릴 필요는 사실 없고요, 지금 정의역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 밑 뒤에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여서 또 다 그릴 필요도 없고 한 4 정도는 여기쯤이라고 할까요? 요쯤이 4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은 y는 hx의 함수를 그려놨어요. 자, 근데 hx의 함수 값을 조금 찾아볼 건데요, 우선은 3에서의 함수값 h3은 자, 뭐가 나올까요? h3 여기 3 대입하시면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0입니다. 즉 요거는 3이었네요. 3.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구하겠습니다.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보시면, 아니다,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얘 구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얘 지금 구할 필요 없습니다. 얘도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지금 요 hx 함수가요, y는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서 그럼 y는 k 그려보시면 y는 k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y는 k보다도 이 hx 함수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k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렇게 3보다도 더 커지면 안 됩니다. k는 3이면은 상관없는데 k가 3인 것까지는 어쨌든 초록색 함수보다는 이 검은색 함수가 크거나 같으니까 괜찮은데 3보다 k가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k는 3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여기에 k가 위치하고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나왔네요. 네,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수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K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보다 gx가 더 작거나 같답니다. 이걸 만족할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풉니다. 자, 그러면 fx보다 gx가 더 작거나 같으니까요, 이 식을 풀어 쓰시면, 자, x 4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요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보내줍시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부등식을 함수로 바꿉시다. y는 a가 있고요, y는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있는데, 이 함수보다 이 함수가 항상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제가 h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hx를 제가 그리는 게 목표인데 h'x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h'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돼서, 자, 이거 조립제법을 해볼까요?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6. 자, 이거는 1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요,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놓겠습니다. 이거 씁시다.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2 밖으로 나오면서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함수는요, 우선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근도 살펴보시면 실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근이 x가 1이다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허근 2개가 나옵니다. 판별식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요 도어 h'x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에 위치한다. 둘 중 뭐인지가 엄밀하게 따지면 방법을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요 누가 맞는 그림인지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1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림이 오리지널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y는 hx입니다. 됐죠? 그러면 y는 hx는 최대값이 뭐예요? h1이잖아요. h1 값이 뭔데요? h1 값은 요 함수를 h라고 하면 h에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이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 최대값이 4인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y는 요 hx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y는 a는 이렇게 y는 a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게 어때야 되냐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여도 되겠지만 4보다 커야지만 그래야만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결국 A는 4여도 되고 4보다 커도 되고 그래서 A는 4 이상이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A의 최소값은 4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부등식 나와 있으면 부등식을 두 개의 함수로서 쪼개가지고 그 그림 그리시는 거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시면 좀 직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좋아요. 문제 21번입니다. x가 1부터 3까지 해서 부등식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을 부등식이 이제 3개의 항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함수 3개 그리세요. 함수 3개의 관점에 생각하세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y는 1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1,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11.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y는 하고서 나오는 이 3차 함수가요, 요 y는 마이너스 1과 11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3에서까지만. 1에서부터 3에서까지만 요 두 값 사이에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럼 제가 정확하게 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저 함수를 미분해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다. 즉 6으로 묶어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요, 이거는 6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함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된다. x는 1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 근데 범위는 다 생각할 것도 없이 범위는 지금 1부터 3까지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1 이전은 지울 거고요. 다음에 3일 때도 생각해 보시면, 자, 3은 대충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자, 우선은 극소값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2일 때의 값을 찾아보시면요, 요거 x가 2일 때의 값을 찾아보시면 요거를 제가 fx라고 해볼까요? fx라고 칭하면, 자, f2 값 찾읍시다. 자, f2 값은 8, 2, 16, 4, 9, 36 더하기 24 더하기 k가 돼서 요거는 k 플러스 4입니다. 아하, 얘는 k 플러스 4였구나. 여기는 k 플러스 4인 겁니다. 다음에 1일 때가 이제 극대였었죠. 그래서 1일 때도 찾아봅시다. 그럼 f1은요 2-9 더하기 12 더하기 k가 돼서 결국 여기에 k 더하기 5가 나오게 됩니다. k 더하기 5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구간의 양끝 값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x가 3일 때도 살펴보겠습니다. x가 3일 때는요, f3 값이, 자, 3, 27, 54, 마이너스 81 더하기 36 더하기 k다. 자, 즉 계산을 해보시면은 80, 90에서 k 플러스 9네요. k 플러스 9. 그래서 이때가 k 플러스 9였던 것이다. 그래서 해보길 잘했다. 왜 그러냐면 극대값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구간의 양끝점, 오른쪽 끝점이 훨씬 더 컸네요. 자, 그래서 결국 그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최소값은 k 플러스 4인 거고 최대값은 k 플러스 9인 거고. 자,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y는 11,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막
중간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과 k 플러스 4 값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은 k 플러스 4 값이 좀 더 커야지, 그래야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k 플러스 9도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이 함수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1부터 3까지.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요 k 플러스 4는 최소값 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또 최대값 k 플러스 9는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가 되어서, 이거 둘 다 풀어주시면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와 그리고 또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돼서 결국 저 원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k의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정수 개수 다 세보시면 정답은 7개입니다. 자, 됐고 22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가 나오게 됐네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45T일 때 점 P가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밑줄 칩시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단어는요, 결국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속도가 양수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입니다. 근데 이제 양수 음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냥 방향만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면 여기는 플러스 5가 속도인 거고요. 속도가 플러스 5인 거고, 왼쪽으로 5만큼 가고 있다면 마이너스 5의 속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 지점에서의 뭐 예를 들어 t가 3일 때 속도의 부호가 딱 바뀐대. 저기 시간 속도 그래프였는데요. 딱 3일 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은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 3을 구하시면 이게 정답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저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인 거고, 그럴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에요? 시간 속도라고 했을 때, 자, t가 별일 때 딱 그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별을 기점으로요,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별의 속도, 별의 속도는 0이 나옵니다. 별의 속도는 0이 나온다라니. 그 별일 때의 그 속도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음수의 속도였다가 0이 되고 양수의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f' 별은 0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속도가 바뀌는 지점은 미분계수 값이 반드시 0입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자, x가 현재 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45t입니다. 그러면 요거 미분하시면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인 건데요. 자, 3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45입니다. 자, 이거 3으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가 되게 돼서
요 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3, 5. 그래서 3일대를 기준으로도 한번 부호가 바뀌고요, 5일대를 기준으로도 부호가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물어봤으니까, 네, t가 3일대겠네요. 따라서 자, t가 3일대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때 가속도를 구해다오 라고 했으니까, 네,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3 대입합시다. 자, 두 번 미분해 보시면 f2'x는 요거 미분해 보시면요, 6t-2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네,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6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후에 c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x는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제동을 건 후 이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지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할 때까지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언제 0이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32t-4t 제곱인데요. 자, 속도 x'은 32-8t입니다. 자,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예요? 네, 따라서 t가 4일 때가 딱 0이 되죠. 정지할 때가 언제냐? t가 4일 때다. 그래서 걸린 시간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4라고 하시면 됩니다. 4초.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제동을 건 후 이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 x는 이러하다. x 자체가 움직인 거리였습니다. 움직인 거리 의미하는 게. 따라서, 네, 저 함수에다가 4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4초 동안 움직인 거리 x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은 128-64가 돼서 결국 64다. 움직인 거리는 64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T는 1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거 좋은 포인트죠.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T는 1일 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아까 배웠던 대로 1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이다. 1에서의 속도 값은 0이다. 되는 거 하나 파악하시고요. 요거를 ft라고 생각을 할 때, 요걸 ft라고 생각할 때, 요건 위치의 함수니까, 네, f'은 속도의 함수인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위치는 3이다. 그러면 f1은 3이라는 얘기겠죠. 1초일 때 위치는 3이다. 자, P가 T는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1초일 때도 운동 방향을 바꾸지만 다른 때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즉 다른 때에도 F' 어떤 별에서도 딱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거 찾으러 가봅시다. 지금 현재 ft라는 위치 함수는 2t 세제곱 플러스 mt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속도 함수는 6t 제곱 플러스 emt 플러스 n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할게요. f'1은 0입니다. 그래서 f'1 즉 6 플러스 em 플러스 n은 0입니다. 그 다음에 f1도 3입니다. 그래서 f에다 여기다 1 대입하시면요, 2 더하기 m 더하기 n 더하기 3이다. 그게 3이 나와야 된다. 이 방정식 두 개 풀게요. 얘와 얘를 푼다. 그러면 요거 적절히 식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요거 3이랑 3 없어져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2다. 또 이거 식 정리하시면요,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를 빼주시면요, 여기는 m이 되겠고, 아래에서 위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m은 마이너스 4, 그럼 n은 대입하시면은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mn 구하신 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t는 6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프라임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속도 함수에다가. 자, 우린 지금 속도가 0이 되는 또 다른 지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함수가요 2로 묶어주시면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에요. 즉 2로 해놓고, 자 저기 3t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t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3t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t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3분의 1일 때와 그리고 1일 때가 있어서 결국 3분의 1일 때도 그 운동 방향을 한번 바꿨고요. 1일 때도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t는 1 이외에 운동 방향 바꿀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그 f2'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2' 구해봅시다. 요거 한 번 더 미분하시면 f2'은 12t 플러스 2m입니다. 즉 m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4인 거 알았으니까요. 요거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f2' 3분의 1은 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입니다. 자, 문제 25번.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공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 하면 h는 20t-5t 제곱이다. 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뭐뭐 할 때예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높이 h, 즉 20t-5t 제곱이 이게 높이인데요. 이게 높이인데 이게 최대가 되는 요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최대값은 역시나 극대, 극소, 그 구간의 양극값 그걸 생각하면 돼서 극대값을 먼저 좀 구하러 가보기 위해서 제가 요 ht라고 두시고 이걸 한번 미분하겠습니다. h't는 20-10t가 돼요. 자, 그래서 요 함수 x축과 관련해 가지고 h'을 한번 구해 보시면요. 요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h't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뭘 기점으로? 2를 기점으로. 그래서 2를 기점으로 h가 ht라는 함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뭐예요? 자, 시간 그리고 요거 위치, 높이, ht 높이라는 함수가 2를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추세예요. 원래 0초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증가하다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2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었겠죠. 그래서 t가 2일 때가 가장 최고 높이였을 것이다. 그럼 여기다 2 대입하시면요 40-45 20이 돼서 20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구하시오. 20m입니다. 20m. 다음에 문제 26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8cm씩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을 그려보시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래 4cm짜리였는데 반지름이 점점 갈수록 길어진대요. 매초 8cm씩. 그러면 4 플러스 8t인 거죠. 반지름은. 자, 그러면 원의 넓이가 40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순간의 요거가 되는 순간의 몇 초일 때 이렇게 될까 살펴봅시다. 넓이라는 건요, 요거 넓이 공식 해보시면 파이 곱하기 r 제곱이죠. 반지름의 제곱이죠.
자, 이 넓이가 자 400파이 언제 400파이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400파이라는 거는 20의 제곱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 플러스 8t가 언제 20이 되냐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언제예요? t가 2일 되죠. 그래서 이 말의 참 뜻은 넓이가 400파이 제곱이 될 때, 파이가 될 때의라는 건 t가 2일 때 라는 말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t가 2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래요. 자, 지금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면적 s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원의 면적은 4 플러스 8t의 전체 제곱. 네, 여기 있는 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라는 얘기는 이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분해 보시면은 요거는 파이 곱하기, 자, 뒤에 거 미분해 보시면 2 곱하기 4 플러스 8t 해놓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내용물을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8입니다. 즉 16파이 곱하기 4 플러스 8t가 바로 넓이에 대한 그 도함수인 건데, 자, t는 2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t에다가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시면은 16파이 곱하기, 그리고 2 대입하시면 20이어서요. 네, 결국 320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정답은 320파이입니다. 다음에 문제 27번입니다. 두 자동차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네, t초 동안 A, B가 움직이는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 FTGT로 주어지고 다음이 성립한다. 가번 F20과 G20이 같고 나번 10. 자, 시간이 10초와 30초 사이일 때는, 자, 초라고 그냥 전 생각할게요. 초 맞네요. 10초부터 30초 사이일 때는 F'T와 G'T가 있을 때 G'T가 F'T보다 더 크다. 자,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거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두 지점이 A와 B가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시간 위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요거 처음에 F20과 G20이 똑같대요. 그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0초일 때까지 20일 때의 F, 그러니까 저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알게 된 건 20초일 때는 둘 다 딱 20초일 때 딱 쳐다보면은 둘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자동차 A와 여기 자동차 B가 있어서 둘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잠깐 난 뒤돌아 있다가 20초 뒤에 찰칵 했더니 20초 뒤에 봤더니 B와 A가 또 같은 위치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막 B가 먼저 가고 있는 중이었고 A가 좀 늦게 가고 있는 중이었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2번 조건도 보면 T가 10부터 30일 때까지 해서 F'T보다 G'T가 더 크다인데, 자, F'T가 의미하는 바는요, A의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자, 그리고 G'T는 이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B의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제가 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10초부터 30초일 때까지는 A의 속도보다 B의 속도가 훨씬 크다. 계속 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거 시간입니다. 시간축. 시간축인데, 자, 30초일 때
크게 다시 볼게요. 30초일 때, 그리고 20초일 때, 그다음에 여기 10초일 때. 자, 20초일 때는 A나 B나 똑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초에서 20초일 때는 A를 파란색, B를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A를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는데, 자, 요 10초부터 30초 사이일 때까지는요, B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순간 변화율이, 계속 순간 변화율들이 A의 순간 변화율들보다 훨씬 더 큰 상태인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지금 이게 B의 움직임이고요. 요 빨간색이 A의 움직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그 B는 점점 느리게 가고 있다가 이제 10초일 때부터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저기 B의 그 속도, 순간 속도들이 다 어때요? A보다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속도가 더 크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이 더 크죠? 이런 걸 통해서 B가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결국 20초일 때 딱 둘이서 같은 위치에 있구나. 반면에 A는 처음에 조금 빨리 갔었는데 10초일 때부터는 B한테 속도가 따라잡혀가지고 B보다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는 시간이 30초일 때까지도 계속 B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B는 점점 더 그냥 A보다는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상상하시면 좋죠. B는 계속 이렇게 더 빨라지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A는 B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리고, 자, 속도는 어떻게 확인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미분계수로. 자, 그래서 30초일 때쯤에는 아마 B가 더 A보다도 더 앞에 있을 거예요. 더 멀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추월을 한 거죠. 20초일 때 딱 추월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하나씩 봅시다. 자, 지금 상황을 생각할 건요, 어디만 생각할 거냐면 10초일 때부터 30초일 때 요 사이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전과 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B가 항상 A의 앞에 있다. 아니죠. A가 B의 앞에 있을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이유를 같이 써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10초부터 20초일 때까지는 저기 B가 항상 앞서 있는 게 아니라 A가 앞서 있죠. 이때는 A가 더 앞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0초부터 20초일 때까지.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요. 다음에 A가 항상 B의 앞에 있다. 네,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인데 이거는 20초일 때부터 30초일 때까지 이제 B가 더 앞서 나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3번, B가 A를 한번 추월한다. 네, B가 여기서 A를 한번 추월하죠. 그래서 3번이 맞아서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다 한번 봅시다. 4번은 A가 B를 한번 추월한다. 아니요, A는 한 번도 B를 추월하지 못합니다. 이 사이에서. 그래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번, A가 B를 추월한 후 B가 다시 A를 추월한다. 아니요, A가 일단 B를 추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B가 다시 A를 그러지도 않습니다. B가 A를 추월하긴 하지만 A가 B를 추월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 말만 가지고 운동을 조금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28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가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 이런 거 중요하죠. 이 시기상을 알려주는 거니까. 요게 바로 이제 T가 뭐 별일 때, 이 말 대신에 이렇게 노란색을 쓰는 거니까. 그때의 위치는 40이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별의 값을 찾을 거기 때문에 요거 2번 미분할게요. 자, 가장 먼저 x를 한 번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두 번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값을 0이 되게 해주는 그런 t, 즉 우리가 찾고 있던 별 값은 바로 3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찾고 있던 별이었다. 자, 따라서 t는 3일 때 위치는 40이 나온다 여가지고요. 요 위치 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40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치 함수에다 3 집어넣으시면 자, x3은 자,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3, 27 플러스 k가 된다. 근데 그게 40이다. 자, 이거 방정식 풀어주시면요. 자, k는 30,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22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9번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도함수를 가지고는 우리는 원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원함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그냥 그려보시면 자, 0일 때와 2일 때를 기준으로 이것만 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극대 내려가서 극소 이렇게 올라가.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이거를 여기다 제가 다시 갖다 놓고 그려볼게요. 여기다 갖다 놓고 우선 여기가 언제였냐면요, x가 0일 때입니다. x가 0일 때 극대고요, x가 2일 때 극소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f0이 자, f0이 어디 있어요? 여기 y는 fx니까 f0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f0이 0보다 작으면 f0의 절대값보다 f2의 절대값이 더 크다. 자, f0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자, f0이 이렇게 x축보다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보다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갖다 놓고 얘가 지금 x축입니다. x축. 자, 그러면 절대값 f0 값은 요거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여기가 바로 절대값 f0 값이 되겠고요. 다음에 f2의 절대값은 요 거리만큼 똑같이 나와서 여기가 바로 절대값 f2였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크겠어요? 절대값 f2가 훨씬 더 크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1번은 맞았다. 다음에 f0과 f2의 값이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fx의 절대값이 x는 a에서 극소인 a의 값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번엔 어떤 케이스인 거냐. 지금 f0 값이랑 f2 값이랑 곱했을 때 0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케이스가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얘네 둘 다 0 이상이거나 하나는 둘 다 0 이하이거나. 그래서 x축이 자, 이렇게 위치해 있거나요. x축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어때요? f0 값이랑 f2 값이랑 곱하면은 0이고 0 이하니까 결국 0 이상이 되겠죠. 둘을 곱하시면. 아니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위치한다고 하면은 둘 다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서 요거 만족하죠. 혹은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x축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f2 값도 양수, f0 값도 양수여서 양수 곱하시면 0 이상이 되겠죠. 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든 경우에서 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 fx를 그려보래요.
지금 y는 fx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절대값 fx 그림을 그려보시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요? 네, 이렇게 꺾이듯이 그려집니다. 꺾이듯이 그려져요. 그러면 x는 a에서 극소인 a의 값의 개수는 2개이다. 네, 그렇죠. 극소인 지점이 2개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사실 다 해봐야겠죠. 니은 이것만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떨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함수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서도 극소, 그리고 여기서도 극소인 건 여전하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3번. 자, F0과 F2의 합이 0이면 절대값 fx는 F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전제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F0과 F2의 값이 0이면 무슨 얘기? 네. F0과 F2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0과 F2 사이에 딱 정가운데에 X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F0의 값과 F2의 값은 서로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fx는 f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y는 요거가 y는 요거. 우선 y는 절대값 fx 그림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꺾어 올려, 이렇게 또 꺾어 올리고 이렇게. 지금 요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같은 높이입니다. 같은 높이. 그리고 요 오른쪽에 y는 f0도 그려봅시다. y는 f0은 자 0일 때 함수값이 f0이 여기 요 위치에 있으니까 요게 f0이죠. 그러면 함수가 빨간색 함수 이렇게, 왼쪽은 빨간색 함수, 오른쪽은 파란색 함수. f0이 이렇게. 그러면 이들은 어때요? 서로 다른 실근 4개가 존재한다? 어때요? 자,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이 존재하죠. 교점의 x좌표가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근도 4개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제 3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거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잘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제일 먼저 f'0은 0이고 f'2는 16이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k에서 f'x는 0보다 작다. 아이고. 네, f'x는 0보다 작다. 인데 요거 말인즉슨 네,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해서, 그리고 0부터 k까지 해서는 f가 감소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f가 4차 함수인데요. 4차 함수인데 감소하는 영역이 이렇게 2개가 생길 경우가, 4차 함수를 다시 다 그려보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렇게 되시면 지금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인데,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우는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요거는 그 감소하는 구간이 요 절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지 않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0에서는 미분계수가 딱 0이 나오죠. 미분계수가 딱 0이 나오게 돼서 0을 제외한 0보다 작고 무한대부터 0까지의 부분, 그리고 0부터 여기 극소가 되는 이 지점까지, 0부터 이 극소가 되는 지점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까지는 네, 다 미분계수 값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작습니다. 여기만 딱 0인 거고. 자, 그래서 요거에 아주 부합하는 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0부터 k까지 해서 미분계수 값이 0보다 작다이다를 만족하니까 딱 여기가 0을 기준으로, 0일 때만 안 되잖아요. 자, 반면에 얘는 됩니까 하시면은 얘는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0인데요. 얘는 0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0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0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다 음수. 네, 여기를 k라고 놨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일 때까지 f'이 다 계속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취소해 놓고요. 다음에는 요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요거는 이것도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그리고 바로 0을 제외하고 바로 0부터 k까지도 바로 감소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감소하는 중,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감소하는 중이었다가 0에서는 잠깐 f'x가 0이 아니었다가 여기서는 이런 거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다시 0부터 또 시작해서 또 감소하는 이렇게 되는 4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네, 오롯이 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거를 이제 그 4차 함수의 경우를 다 갖다 놓고서 다 나열해 놓고서 네, 그 중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누굴까? 어떤 폼일까를 네, 본인이 직접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4차 함수 그려봐 했을 때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4차 함수 fx는 요런 모양의 꼴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양의 꼴을 갖고 있고, 하나 또 요 0에서 그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올 겁니다. f 프라임 0은 0이라는 것도 뭐 여기 나와 있기도 하죠. f 프라임 0은 0이기도 하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또 여기 f 프라임 2는 16이라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2에서는 미분계수 값이 양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분계수 값이 양수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 0 바로 직후부터는 다시 또 미분계수가 음수였다가요. 그랬다가 여기서 0 됐다가 그 후에 양수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2는 이쯤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알파에서 극소라고 한다면 알파보다도 2가 좀 더 큰 편에 속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4차 fx가 이렇게 생겼으려면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어야 했었느냐, 이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f'x는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은 감소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얘는 감소 증가 중이기 때문에, 자, 이게 fx죠. 자, f'x는 음수 양수였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 양수 이런 모양으로 이게 f'x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만 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방정식 f'x는 0은, 자, 방정식 f'x는 0이라는 거는 y는 f'x 생각하시고 y는 0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 둘의 교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자,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여기가 0이고요. 2는 여기가 알파라고 쳤을 때 2는 한 이쯤에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0부터 2의 그 열린 구간 사이에서, 자, f'x랑 x축이랑 만나죠. 이렇게 알파에서. 그러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한 개의 실근 x는 알파를 가진다. 다음에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fx가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걸 알고 있어서요. 예, fx는 극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옳은 이유와 틀린 이유를 써라 하는데 뭐 얘는 극대값이 없다.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f0이 0이면 f0이 0이면 여기죠? f0을 생각할 건데 봅시다. f0이 0이라는 얘기는, 자, 0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x축이라는 얘기인 거죠. 요게 f0 값인데, 예, 그게 0인 거니까, 네, 이건 x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네, 써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봅시다. 자,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3차 함수 y는 fx가 있다고 칩시다. 뭐 gx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gx가 1을 이렇게 지나고요, 2를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 gx는 최고차항 a 남겨놓고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1일 때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x-1의 제곱, 그 다음에 2는 그냥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x-2, 이렇게 gx의 식을, 네,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 미지수 하나만 놓고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지금같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이 함수에다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 함수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랑 만날 경우엔, 이 함수랑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x축이랑 만났을 때 여기를 제가 뭐 베타라고 둘까요? 베타. 그럼 여기는 0인 거고 여긴 베타인 거고, 그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0인 상태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인 상태에서 지금 x축과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 베타랑도 이렇게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0과 베타에서. 자, 이럴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hx라고 치면, fx라고 치면 fx가요 0을 뚫고 지나가는 거여서 요거는 3중근이 됩니다. 3중근이 돼서 요거는 a 곱하기, 근데 지금 어쨌든 fx가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1 하시고 x의 세제곱, x-0의 세제곱에다가, 네, 베타, x-베타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0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는, 네, 이렇게 3중근입니다. 3중근. 자, 그래서 fx는 결국 x세제곱 x-베타였었고요. 다음에 그 문제 조건 중에서 f'E가 16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f'x를 구해봅시다. f'x는 미분하시면 3x제곱 x-베타 더하기 앞에 건 가만히 냅두고 뒤에 거 미분 하셔서 정리하시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입니다. 결국 f'E가 16이라고 아까 했었기 때문에 요거 f'E에서 2 대입하시면은 83, 24 마이너스 43, 12베타 플러스 8입니다.
즉 32 마이너스 12 베타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16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거 계산하시면 12 베타는 16이다. 베타는 3분의 4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타 값은 3분의 4였던 겁니다. 그럼 베타가 3분의 4인 게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실 텐데 베타가 3분의 4인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베타를 F'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F'에다가 그러면 F'X는 3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입니다. 즉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서 4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4x 제곱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f'x의 함수를 구해보시면요, 요거는 0에서 중근, 1에서 한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고, 결국 이거는 fx의 함수를 그리실 때 내려갔다가 0 됐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즉 x는 1에서 극소 가게 된다는 거 확인되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값이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를 물어봤는데요. 자, 1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선 f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를 물어봤는데 x가 지금 1일 때 봅시다. x가 1일 때요, 함수값 뭐 나오시냐면요, 함수값 뭐 나오면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옵니다. 즉 1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돼요. 함수값이 이게 f1이 1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근데 베타가 3분의 4였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이렇게 그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 그러면 요 함수는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어렵죠? 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풀이 모를 때마다 연습하시고 또 풀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